축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축척이 5000분의 1인 지도가 있는데 거기서의 면적이 5제곱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제 면적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공식으로 외워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적이라는 거는 가로랑 세로 직접 대입해보는 겁니다. 가로가 1, 세로가 5cm면요. 5제곱cm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 예시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니면 5는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2.5에 2를 하셔도 상관없겠죠.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가장 간단하게 가로, 세로에 직접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5제곱cm가 되는 숫자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사이즈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 가로였던 1cm는 가로가 5000cm, 세로가 5cm였던 거는 25000cm가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환산을 한 다음에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부분은 면적을 5000만 곱하게 되면은 면적은 틀리게 나옵니다. 왜냐면 길이의 개념은 그대로 곱하면 맞지만 면적의 개념은 길이의 제곱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해낸 가로와 세로의 각각의 길이를 곱하면 면적이 나온다. 이 얘기죠. 5000cm는 쉽게 풀기 위해서 50m, 그리고 세로가 쉽게 풀기 위해서 250m가 되겠죠. 50 곱하기 250m, 12500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500, 12500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공식을 외워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상 면적이라고 합니다. 도면상의 면적에다가 축척의 제곱만큼을 곱해버리면 실제 면적이 나옵니다. 왜 축척의 제곱을 곱하냐고 하면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길이 곱하기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축척은 길이의 개념입니다. 축척 곱하기 축척만큼이라서 축척의 제곱배가 됩니다. 2500만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상 면적 5제곱cm에 2500만 배가 실제 면적이 된다. 그래서 단위는 제곱cm가 되고요. 그리고 공은 6개가 그대로 오게 되고, 그러면 이 제곱cm를 미터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공 4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2500 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죠. 다음 23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적등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 가장 피해를 주기 쉬운 농약은 곤충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곤충을 죽이지 않고 다른 곤충까지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런 피해가 큰 농약은 어떤 것인가? 1번 혼중제는 어떤 가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착제는 보조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성분을 잘 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직접적으로 농약의 성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이 농약이 잘 오랫동안 묻어있게 하는 그런 보조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혼중제는 농약이긴 한데 그 농약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침투성 살충제는요, 먹어서 또는 흡수한 다음에 소화가 돼서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성 접촉제는 닿으면 죽는 겁니다. 독성이 아주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가장 강한 그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 닿아서 어떤 곤충이나 생물을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곤충 말고 여러 가지 죽이기에 적합하겠죠. 답은 4번 지속성 접촉제입니다. 다음 26번 보시면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요구되는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골재는 이제 시멘트에 골재를 넣어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도 넣고요. 근데 이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이런 종류가 있어요.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하고 치밀할 것. 그렇죠. 이 모래 자갈이 너무 무르거나 그렇죠. 깨져버리면은 이 콘크리트가 강도가 높지가 못하겠죠. 필요한 무게를 가질 것. 필요한 무게를 가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요 강도를 내기 위함입니다.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중이 높으면 강도가 크다 그랬죠.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알의 모양은 둥글거나 입방체에 가까울 것. 알의 모양이 둥글거나 입방체에 가까운 것은 동그란 형태의 구형을 얘기하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길쭉하거나 넓적한 그런 형태는 더 쪼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형이 강도를 내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골재의 나달 크기가 균등하게 분포할 것. 이거는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달 크기가 균등하다는 얘기는 골재가 들어갔는데 이 골재의 크기가 균일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옳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크기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게 적정 비율로 섞여 있어야지 그 사이사이에 채워서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강도 높은 콘크리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일 크기의 골재는 요 사이사이에 공극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균등하지 않은 크고 작은 게 혼합되어 있으면 사이사이를 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나달 크기가 균등하다라기보다는 고루 혼합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를 입도 분포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27번 문제 방위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방위각 150도를 방 위로 표시하래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경 설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현황도를 보는 거. 거기서 이제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측량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 봤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원리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위로 표시를 할 때의 각도를 일단 크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사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방위각 0도가 북쪽입니다. 여기서 시작, 기준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한 바퀴 돌면은 360도죠. 그래서 0도에서 360도까지의 각도가 있을 거예요. 0에서 90도까지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90에서 180도까지는 여기에 위치하겠죠. 180에서 270까지 각도의 범위는 여기에 위치할 거예요. 270에서 360까지 각도의 범위는 여기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분면 중에서 지금 150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겠죠. 150도면 지금 화살표로 제가 표시한 이 각도를 나타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방위로 표현할 때는 앞에 S 아니면 N입니다. 가까운 쪽 기준으로 넣습니다. 150도는 S가 가깝죠. 그래서 앞에 S를 넣어요. 그 다음에 S를 넣고 S의 기준으로 S에서 E까지 했기 때문에 S랑 E를 이렇게 기호로 넣게 되고요. 이 사이에 각도를 넣게 되는데 이 각도는 앞에 S가 있기 때문에 S에서 몇 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져 있는가 S에서의 차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S에서 E 방향으로 30도만큼 이동한 그 각도 그게 S 30도 E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 30도 E 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비탈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과 급경사 지역에 사용하는 시공 방법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연석사 기법, 콘크리트 격자 틀법, 떼신 기법, 종자 뿜어 붙이기법 모두 비탈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공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탈면 보호라는 거는 이렇게 경사지에다가 뭘로 막느냐는 얘기죠. 토사를. 자연석사 키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연적인 돌이랑 그리고 식물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비탈면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매우 높은 경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 식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급경사의 부족함. 콘크리트 격자틀 문법 보시면 그물 모양의 콘크리트를 쳐서 위에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양생 기간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급경사 지역은 상당히 적합합니다. 콘크리트로 메워버리기 때문에 토사의 붕괴 위험이 적고 급경사까지도 막아줄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는 시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종자 뿜어 붙이기는 급경사 사면에 급경사지에서 종자랑 비료, 섬유소, 토사 이런 걸 같이 뿜어서 붙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에 이용하기 가능하고
짧은 시간 내에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약을 유효 주성분의 조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농약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제 대상, 목적별로 해충을 없애느냐, 아니면 병균을 없애느냐, 바이러스를 없애느냐에 따라서 살충제, 살균제, 항생물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유효 성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은 주성분이 황제이거나 동제, 이 농약의 성분이 어떤 거냐로 나눴다는 얘기죠. 농약에는 주성분 이외에 여러 가지 부성분을 섞어서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 주성분 조성에 따라서는 이런 성분상으로 나눴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유기인계가 되겠죠. 이게 성분에 따른 분류고요. 입제, 항균제 이런 경우에는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3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57년 미국 뉴욕에 중앙공원을 설계한 사람은 물어봤는데요. 중앙공원이라고 냈는데 센트럴파크죠.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사람 너무나도 유명하죠. 현대조경의 아버지 옴스테드죠. 답이 되는 센트럴파크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원이 되고요. 현대도시공원의 표시가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도시 안에 공원을 설치해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널리 퍼뜨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개념이 중요하고요. 이 공원의 넓은 호수, 그리고 넓은 잔디밭, 그리고 산책로 등 여러 가지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집약해서 만들었다.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오답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워드는 현대도시계획가로 미국의 전원도시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알아두셔야 되고요. 르코르비지에도 역시 현대도시계획가로 찬란한 도시론. 얘는 대도시론이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를 조성한다. 그 기준이 이제 가운데 주상복합을 밀집적으로 세우고 녹지를 주변부로 배치한다. 찬란한 도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중요합니다. 브라운은 제가 지금 대표적인 작품 블랙아인궁을 개조했기 때문에 넣었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풍경식 정원가 중에 하나이죠. 다음 문제 37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셀 표색계의 10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의 짝이 잘못 연결된 것은 지금 이것이 10색상환입니다. 1번은 맞는 거죠. 2번은 Y, 노랑에서 PB 맞죠. 초록, G는 자주, RP 맞죠. 주황, YR은 어떤 색일까요? 파랑인 B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고요. 38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가 나왔는데요.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정해줬어요. 그럴 때 평면도를 바르게 표현한 것. 이 면이 정면이라는 얘기죠, 지금. 화살표 방향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아래 바닥, 보이지 않는 바닥면이 아니고요. 파란색으로 칠한 이 면을 정면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봤을 때 이 물체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그림은 인면도 중에서도 정면도예요. 이 그림이 아니란 얘기죠. 평면도는 이 면을 정면으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될 거예요. 어떤 면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지금 연두색으로 칠하는 이쪽 면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럼 그림이 평면도일 것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가 있을 때 이 면을 정면으로 본다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은 평면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감각이 있으셔야지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정사각형 비슷한 정도의 네모가 왼쪽에 있고 왼쪽 아래에는 직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정사각형 비슷한 네모가 왼쪽, 그 아래에 직사각형, 오른쪽에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꺾여진 요 사면 부분이 여기가 표현이 되는데 점선으로 보이지 않게 되죠. 뒷면은 거꾸로 된 니은자로 보이겠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보게 된 배면도라고 합니다. 정면을 여기로 가정을 했을 때 이쪽 면이 정면이면은 이쪽에서 보고 그린 그림 배면도라고 합니다. 3번이 정면도가 되겠죠.